안녕하세요. 당신의 주치의입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십니다. 특히 시니어분들께서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AAFP, 미국 가정의학과 학회 저널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 질환들이 있습니다. 머리 움직임에 따라서 생기는 현운, 즉 어지럼증이 있는데 이것은 PPPV라고 부릅니다. 한국말로는 양성 체위성 돌발 현운이라고 하는데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메니에르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지럼증과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지럼증이 체위와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전전 신경염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로는 vestibular neuritis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원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나눠서 중추신경 또는 말초신경에서 오는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지럼증이 중추신경에서 오는지 말초신경에서 오는지 감별이 중요하고 말초신경에서 오는 것은 대부분 심각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추신경에서 오는 질환은 뇌졸중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검사로는 HINTS 힌츠 검사라고 하는데 이 검사를 하면 중추신경에서 오는지 말초신경에서 오는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 검사로는 orthostatic blood pressure check, 즉 체위에 따라서 blood pressure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카리악 검사, 뉴로로직 검사, 그 다음에 딕솔파이크 테스트 이렇게 한번 검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는 양성 체위성 현운 같은 경우는 애플리 매뉴버라 그래서 귀에 있는 이석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집에서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메니에르 병은 소금기를 많이 줄이시고 그 다음에 다이오리틱스라고 이뇨제를 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정신경염은 사실 이것은 특별한 치료가 없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지럼증을 완화시켜주는 약, 그 이름 자체가 vestibular suppressant medication 또는 vestibular rehabilitation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그 물리치료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은 T-트레이트라고 새로운 어떤 진단 방법인데 이 T-트레이트는 뭐냐면은 환자분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증상이 유발됩니까? 또는 언제 유발됩니까? 그리고 타겟 exam, 정확한 신체 검사를 해보는 것인데 그 신체 검사가 바로 HINTS, 힌츠라는 검사입니다. 그리고 노인 환자분들께서는 폴리파마시, 그러니까 약을 굉장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그런 약에서도 생기는 경우가 무려 23%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는 감별 질환들을 보는 것인데 위에서 아래로 흔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인 BPPV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귀에서 이석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제자리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전 신경염이 흔하고요.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한테 흔하게 얘기하는 건데 귀관에 감기가 걸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감기가 여러 기관에 걸릴 수 있잖아요. 뭐, 코에 생기면은 콧물이 나는 거고 눈에 생기면 눈물이 나는 건데 귀에 생기면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것은 메니에르병이라고 하는데 이 메니에르병은 어떤 식으로 오냐면 한쪽 귀가 잘 안 들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지럼증도 같이 오는 것이지요. 원인으로는 귀에 림프액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중추신경계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 있는데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는 vestibular migraine, 한마디로 편두통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뇌졸중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흔하진 않지만 뇌에 종양이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조울증이 있다거나 또는 너무 불안하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지럼증이 같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감별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약을 먹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 때문에 어지러운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카디오베스큘라, 심장 문제 때문에 또는 메타볼릭 문제, DKA 같은 메타볼릭 문제가 생기면은 또 어지러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orthostatic, 체위성입니다. 내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약이 너무 세거나 그럴 경우에 내가 몸을 움직이면은 순간적으로 어지러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환자가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점점 심해지는지, 약해지는지, 몸이나 머리를 움직일 때 그런지, 아니면 체위와 상관이 없이 계속 어지러운지,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 그런지, 우울증은 없는지, 불안하지는 않은지, 어떤 특정한 약을 먹을 때 관련이 있는지, 혈압약을 먹는지, 아니면 혈압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나온 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이 어떨 때만 나타나는지, 그러면 왼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지럼증이 지속적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것이고요. 자, 왼쪽으로 내려가서 어떠한 트리거가 있는지, 그러니까 원인을 한번 찾아보는 것이지요. 또는 갑자기 이유 없이 발생하는지. 그래서 트리거가 있다. 그러면은 딕스 홀파이크 매뉴버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양성이라면은 BPPV가 되는 거고, 음성이라면은 orthostatic hypotension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트리거가 없고 지속적으로 이유 없이 생긴다. 그러면서 히어링 로스가 있다.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은 메니에르병이 되는 것이고, 마이그레인 헤드에이크가 있다. 그러면은 베스티뷸러 마이그레인이 되는 거고,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패닉 어택이나 아니면은 뭐 디프레션, 앵자이티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이게 가끔 오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하루 종일 어지럽다. 그러면 이게 과연 트라우마,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부딪혔는지 아니면 어떤 톡신이라는 뜻은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톡신 적혀 있는데 어떤 바로트라우마,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기압에 따라서 생기는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메디케이션, 약을 잘못 먹어서 생길 수 있겠고, 또는 약이 너무 강하게 먹어서 생길 수가 있겠고, 약이 서로 인터액션이 강해서 생길 수도 있겠고, 스폰테니어스로 내려가 보면은 어떤 검사를 해보냐면은 힌츠라는 검사를 해볼 건데, 이 힌츠라는 검사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힌츠 검사는 먼저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해하면 좋은데, 무엇보다도 이 힌츠 검사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액티브하고, 즉 지금 갖고 있는 어지럼증이 있어야 되고, 컨스탄트 디지니스, 그러니까 왔다 갔다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이 있을 때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8번 뇌신경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올릴 때 밑에 링크를 남겨둘 건데,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동영상들과 함께 이 결과 해석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진이 만약에 한쪽으로만 온다. 그러면은 페리페랄, 말초신경이기 때문에 조금은 양성인 질환이 되겠고, 안진이 양쪽으로 온다. 그러면 센트럴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주의 깊게 이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오브 스큐라, 그래서 이게 애브노멀인 경우에는 센트럴에서 오는 경우고, 노멀인 경우에는 페리페럴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 임펄스 테스트라, 그래서 이것은 일단 환자의 머리를 잡고 환자는 검사자의 코를 보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환자의 머리를 30도 정도 양옆으로 돌려보다가 다시 빠르게 제자리인 가운데로 돌리면서 환자가 눈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전정 신경염이 걸렸으면 리플렉스가 고장나서 이런 안진 또는 사케드라고 하는데, 이런 rapid movement of both eye가 생깁니다. 그래서 jerk, 이렇게 막 움직이고, 캐첩이라고도 하는데 눈이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으면 센트럴이 아니라 페리페럴 문제 이름으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검사가 애브노멀인 게 사실은 좋은 것이고, 정상이면 사실 센트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사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틀어보니까 이 슬라이드에서는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밑에 링크를 들어가셔가지고 꼭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2가지 동영상을 꼭 보시고, 자, 그 다음으로는 어떤 약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뭐 당연히 술도 그렇고, 부정맥 치료하는 약들, 또는 당뇨 약들, 또는 간질 약들, 히스타민 약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걸 다 읽어볼 수는 없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보시고, 혹시 내 약 목록에도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신체 검사죠. orthostatic hypotension, 그러니까 체위에 따라서 혈압이 낮아지는지, 그리고 이게 양성인 것은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누워 있다가 앉아 있을 때 또는 서 있을 때 1분 간격으로 해본 다음에 systolic blood pressure, 즉 수축기 혈압이 20 이상 떨어지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 이상 떨어지거나, 또는
그 맥박이 30회 이상 증가할 때 양성인 것입니다. 이럴 때는 환자가 의사와 꼭 상담을 하고 약을 줄이시든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한 거지만 크레니얼 너브 12개, 그 다음에 간단한 뉴럴로직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롬보거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페리페럴 뉴로패시를 확인해 볼 때 유용한 것입니다. 만약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으면은 proprioception 리셉터 또는 그것의 pathway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양발을 붙이고 신발은 벗고 눈을 감고 30초 동안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고 그럴 때 손이 움직이거나 갑자기 몸이 흔들리거나 하면은 그것은 양성이 되는 것이고 눈을 떴다 감았다 30초 두 번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방법은 이렇게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신체 검사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힌츠 테스트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앞에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딕스 홀파이크 테스트인데 이거는 BPPV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밑에 유튜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그잼 테이블에 환자가 앉아서 눈을 뜨고 그 다음에 의사 쪽으로 머리를 45도 돌린 다음에 급하게 눕히는 것입니다. 눕힐 때는 테이블 위로 머리가 조금 떨어지게 한 20도 정도 떨어지게 오프 더 테이블 하시면 되고 30초 정도 지켜봅니다. 그 다음에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오른쪽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왼쪽을 한번 해보는 것이지요. 파저티브 테스트, 즉 양성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이렇게 할 때 어떤 현운이 일어난다 또는 니스타그모 생긴다. 안지는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을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필요한 검사. 피 검사는 대부분 필요 없지만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당 수치나 전해질을 보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EKG 심전도 검사 또는 홀터 모니터링 또는 캐로티드 도플라 경동맥 검사죠. 이런 건 한번 해보는 게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asymmetric or unilateral hearing loss 그러니까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 이럴 때는 CT 스캔 또는 MRI를 해보는 것이 중요한데 왜 해보냐면은 cerebral vascular disease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것이고 한쪽 귀가 안 들리면서 어지럼증이 있으면서 MRI, CT 검사가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메니에르병일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말초 신경이 원인인 경우에 가장 흔한 경우는 BPPV입니다. BPPV는 50에서 70세 사이에 가장 흔하긴 하지만 어느 나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젊은 환자 같은 경우는 헤드 트라우마에 히스토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치료 방법은 애플리 매뉴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애플리 매뉴버를 말로 설명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유튜브 링크를 두 개를 놨는데 한쪽은 오른쪽이고 한쪽은 왼쪽인데 쉽게 집에서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도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게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설명해보자면 환자를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5도 돌린 다음에 빠르게 뒤로 눕히세요. 눕힌 다음에 한 20도 정도 더 머리를 익스텐드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환자 머리를 90도 정도로 왼쪽으로 틉니다. 그 상태에서 30초를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90도를 더 돌립니다. 환자 포지션을 바꾸면서 그래야 추가적으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거기 또 30초 기다리고 그 다음에 환자를 앉게 한 다음에 환자한테 그 증상이 완화되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는 제가 동영상을 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동영상이 안 틀어져 가지고 꼭 밑에 링크를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 두 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초신경이 원인인 경우 전정신경염인 경우가 있는데 이 전정신경염의 경우는 보통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고 보통 30에서 50세에 흔합니다. 남자, 여자 똑같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hearing is not impaired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는 귀가 뭐 잘 안 들리거나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 그리고 딕스홀파이크 매뉴버가 사실 그렇게 진단하는데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것은 뭐 며칠이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왜냐하면 감기이기 때문에 귀에 걸리는 감기 하지만 한 50%에서는 사실 한 2달 정도 걸릴 정도로 길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한테 괜찮으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예후는 아주 엑설런트 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약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들이 있는데 안티메틱, 즉 무슨 뜻이냐면은 약간 구토 억제제 같은 경우 메토클로프라마이드, 레귤란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가격이 이렇게 한 2불 정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프로클로로페라진 이것도 비싼 편은 아니고 여기 중간에 부작용이 나와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질환 약 중에 하나인 메클라진 이렇게 나와 있고 프로메타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안 쓰긴 하지만 또 주의 깊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벤조다이아제핀이라는 것도 있지만 뭐 발륨 또는 다이아제팜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도 시도해 볼 수가 있고 또는 에디반이라고도 하는데 로라제팜 같은 경우도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말초신경이 원인인 경우 메니에르병입니다. 이 메니에르병은 좀 특징적인 게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 그러면 메니에르 경우가 있고 어느 나이도 생길 수 있지만 가장 흔한 경우는 한 20세에서 60세 사이.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귀에 있는 림프액이 과도하게 생산돼서 좀 그 압력이 높아져서 생기는 경우, 즉 이너이어 디스펑션이고 하지만 정확한 메커니즘은 사실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의학이 대부분 알려지지 않은 게 많은데 이것도 그 메커니즘이 알려지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 한마디로 좀 짠 것을 적게 먹고 소금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카페인 섭취도 좀 줄이시고 알코올은 최대 하루에 한 잔까지만 드실 수 있도록 하고 라이프스타일 모디피케이션으로 해결이 안 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이뇨제를 추가적으로 한번 써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금 제가 보여드린 베스티뷸라 서프레센트 메디케이션으로 한번 어큐트 어택 때는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트럴을 봤으니까 중추신경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추신경계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정도는 대략 한 25% 정도가 되고 대부분 이제 vestibular nucleus, cerebellum, brainstem, spinal cord, vestibular cortex 같은 경우가 이 central vestibular system을 이제 구성하고 있고 중추신경에서 생기는 그 문제는 보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vestibular migraine, 편두통 같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트로크 같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이 사실은 어지럼증보다는 걸음걸이가 이상하다 또는 균형 감각을 잘 못 잡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기 때문에 바로 병원으로 가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힌츠라는 이 검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MRI보다 더 스페시픽하고 센서티브한 검사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추신경에서 오는 두 가지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vestibular migraine. 이거는 편두통 같은 것인데요. 주로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은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고 또는 20세에서 50살 정도 되는 좀 젊은 층에서 많이 생기는 경향이 좀 있고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한 3배 정도 더 많이 걸린다고 하고요. 진단 방법으로는 적어도 5번의 이런 vestibular 심텀이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번 시작하면은 한 5분에서 또는 72시간 정도 심하게 가고 그 다음에 현재 편두통 같은 어떤 히스토리가 좀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최소 1개 또는 2개 이상의 마이그레인 피처가 좀 있어야 되고 한 50% 정도는 vestibular 심텀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vestibular 심텀을 유발하는 다른 이유가 없어야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이제 편두통 해결 방법과 좀 비슷하게 그런 트리거를 좀 피해 주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되고 잠을 충분히 자셔야 되고 운동을 좀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vestibular suppressant medication 좀 도움이 되고 그 다음 도움되는 약들로는 이제 안티컨버선트나 베타 아드레너식 블로커, 칼슘 채널 블로커, 그 다음에 TCA 또는 마그네슘 같은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스케미아, 스트로크 같은 것이지요. 그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에? 브레인스톰이랑 세레벨럼, 그다음에 귀 안쪽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어지럼증입니다. 대부분의 이런 어지럼증이 어떤 증상이 동반되냐면은 눈이 이렇게 사시처럼 이렇게 두 개로 보인다, 여러 개로 보인다, 시야가 여러 개로 보인다, 또는 말이 잘 안 나온다, 또는 한쪽 다리나 한쪽 팔이 약해진다, 또는 이제 클럼지니스, 잘 걸음을 못 걷겠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같이 오는 그 현운이 48% 정도는 됩니다. 치료는 안티플레텔렛 테라피 또는 쿠마딘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가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 중에 하나인 어지럼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중간에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컴퓨터 스피커로 바꿨는데 불편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